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붓으로 공부하는 법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덕부라는 한자가 들어간 한자를 볼게요. 언덕부라고 하는 한자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한자에 오면 무조건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그런데 얘랑 좀 비슷하게 생겨서 위치에 따라서 얘는 왼쪽에 오면 언덕부지만 오른쪽에 오면 고우릅자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언덕부를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고우릅이 들어간 한자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언덕부가 들어간 한자 한번 배워볼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양이 같은데 이 위치가 이런 한자의 위치가 오른쪽에 오게 되면 우부방이라고 하고 왼쪽에 오게 되면 좌부변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위치할 때는 붓에선 방이라는 명칭을 꼭 붙여줘요. 구분하기 위해서 왼쪽에 오면 변이라고 붙이죠. 흔히 사람인 변, 물수, 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양은 같지만 위치에 따라서 한자의 뜻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 중요하냐면 부수는 한자의 뜻을 담당하기 때문에 어떤 부수가 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언덕부라는 한자는 부두부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부두부자에 있는 부분에 있는 한자 이것을 갖다 썼기 때문에 좌부변이라고 할 때 언덕부의 왼쪽에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좌부방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위치가 왼쪽에 왔을 땐 좌부변이라고 한다는 거. 어떤 한자가 있나 봤더니 막을빵, 붙을부, 내릴강, 한정한, 집원. 자 보세요. 다 왼쪽에 왔죠. 또 있습니다. 덜지, 진칠진, 늘어놓을 징, 질그릇도 문육자 있습니다. 다시 언덕능, 그늘음, 변양, 빠지람, 섬돌개 한자가 아니지요. 하나 더 무리대, 노플륭, 막힐격, 막힐장, 사이제. 그 다음 이웃닌, 따를수, 허말함, 스물은 이렇게까지 하면 한 뭐 필수적으로 2급 정도까지도 다룰 수 있겠다 싶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배우시는 언덕부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하나씩 좀 볼까요? 막을방 같은 경우는 앞에 언덕에다 모방, 사방을 자 언덕에 사방을 막아 놓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방어, 방범, 방지, 제방, 예방, 뚝직자입니다. 막을 어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붙을부터 보십시오. 앞에 언덕이고 줄부니까 언덕에 붙여 놓았다라고 하시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붙어서 오는 색은 부가세, 붙여는 부록, 기록할 록입니다. 부속, 그럼 붙을 속자 써서 옆에 부토, 뭐 부속 병원, 부속 학교 이런 말 있죠? 첨부하다, 도와주다, 기부하다, 더하다, 뭐 부착하다, 또 옆에다 붙여주다, 붙을 착 쓰는 거 이렇게 붙는다 라고 할 때도 쓰고요. 제일 많이 나온 한자가 이 내릴강 항복할 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 있는 한자고 뒤에 있는 한자가 원래 내릴강인데 언덕에서 내려왔다라는 뜻인데 내려왔다는 얘기는 나의 권력을 내려놓았다라고 해서 항복하다라는 뜻까지 씁니다. 그래서 내릴강 항복할 항으로 나눠서 다뤄봤더니 내릴강에는 강수량, 강림, 승강기가 있고요. 항복하다는 항복, 투항이 있는데 항복할 때 복자는 이 옷복자가 복종할 복이 있어서 쓰기도 하고 엎드릴 복자를 쓰기도 해서 항복의 한자는 두 개를 다 정답 처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한장 한자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 그칠간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 라고 정해놓은 건데요. 언덕에 올라가는데 나의 여기까지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끝이다 라고 해서 한정을 짓는 거. 한정하다, 한계, 한도, 한계, 기한, 제한 이런 식으로 뭔가 범위를 정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어요. 또 하나 집원도 보시면 언덕에다가 완전할 완을 썼습니다. 집을 완전하게, 바르게, 뭐 멋있게, 좋게 지었다는 얘기겠죠. 병원, 법원, 학원, 사원 이런 식으로 관공서 비슷하게 약간 큰 집들을 쓸 때 쓰는 겁니다. 개인 집보다는. 덜제자는 언덕에다가 나열을 써서 내 것을 덜어 없애다 라고 해서 제거하다, 삭제하다, 제적하다, 제외시키다 뭔가를 없애버리는 걸로 많이 제거하다로 쓰게 있어요. 진칠진을 보시면 뒤에다가 수레차를 써서 진을 친다는 건 전쟁할 때 어떤 전법이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진이 쳐지는데 뒤에다 물을 놓고 하는 진은 배수진, 진영을 짜다, 적진이다, 포진이다 이럴 때
전쟁 용어로 전차를 배치하는 걸로 보시고요. 아주 비슷한 자가 바로 늘어놓을 진짜인데 동쪽에다 늘어놓다라고 해서 나의 의견을 늘어놓다 해서 진술하다든지 진열하다. 그런데 늘어놓을 진짜 늘어놓아서 뭔가를 거두지 않고 오래 두어서 묵었다라고 해서 진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질그릇도도 앞에 언덕 쓰고 뒤에다가 질그릇도의 원자입니다. 언덕부라는 것은 언덕에는 흙을 또 상징하기도 하겠죠. 언덕에는 흙을 갖다가 이렇게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자기, 도에 자아도취할 때도 쓰는 도자예요. 자기에 너무 취해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도자기의 자자가 동의자자, 자석자자, 도자기를 다 쓰는데 흔히 이 앞에 가루 아닌 이자를 좀 쓰기도 하는 거예요. 많이 이걸 쓰죠. 문육자를 보시면 언덕부가 뜻을 담당하고 문육의 원뜻을 갖다 써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흑토가 두 개나 있으니까 땅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육교, 육군, 육지, 상륙, 내륙 다 육지와 관계되는 한자입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다시 언덕이라는 한자 들어가고 릉 발음해서 자, 뜻만 더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릉자는 무덤으로 쓸 때가 많아서 구릉, 왕릉, 능지처참 할 때도 여기 보시면 능지처참이라는 건 중재인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토막쳐서 각 지역에 보낸다는 뜻으로 우리가 옛날에 큰 중형 중에 하나 능지처참을 받는다고 하죠. 아주 끔찍한 형벌이에요. 자, 그늘음자 보시면 뒤에 있는 한자가 또 그늘임이에요. 앞에다 강조하는 언덕부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언덕에 그늘이 진 건데요. 음기, 음양, 음덕, 음모, 녹음, 광음. 이 녹음은 음성을 녹음하다가 아니라 푸르름의 그늘음이니까 잎사귀들이 아주 푸르러져서 그늘이 졌다는 뜻이겠죠? 5월은 녹음의 계절, 푸르르다 할 때 많이 씁니다. 변량자 볼까요? 그늘음의 반대입니다. 언덕부 쓰고 또 변량입니다. 지금 다 보이듯이 원자가 있었지만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언덕부를 붙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태양, 석양, 양춘 이런 말로 쓰고요. 빠지람자도 언덕의 함정이에요. 언덕의 함정을 만들었더니 빠져버렸습니다. 함정, 함몰, 결함, 이지러질 결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쉽죠? 앞에 언덕부 붙이면 아 언덕 흙하고 관계되고 그렇구나. 뒤에 있는 건 다 발음 역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몇 개 더 볼게요. 섬돌개. 앞에 언덕 쓰시고 닭에 쓰셔서 다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계단입니다. 계단계가 좋은데 섬돌이라고 해서 첫 번째 디디는 돌을 섬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 계급, 음계 이럴 때 씁니다. 특히 섬돌을 예시할 때 우리가 큰 대감집 가면 마루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올라가면서 썼던 그 첩 하나 있는 돌 있죠? 거기다가 보통 신발을 벗어놓고 가는데 거기는 마루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에요. 그 아래다가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보통 다 그 위에다 벗어놓고 가죠. 무리대자 보시면 앞에 언덕부에다 뒤에 진칠둔자의 변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무리지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칠둔의 변형자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돼지 시자 보이죠? 8팔자 보이죠? 언덕에 돼지 8마리 있으면 진짜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리대라고 해서 외우시면 어떨까? 이런 힌트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군대, 대열, 악대 이럴 때 씁니다. 높을 용자는 여기 내릴 강자에다가 날생을 집어넣어서 뭔가 하나가 더 생긴다는 말에서 높아지고 왕성해지고 융성해지고 번성해지고 이런 걸로 생긴다는 말은 다 소생하고 뭔가 플러스가 되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융성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앞에서 배웠던 언덕능하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제가 언덕능을 다시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써보면 앞에다가 똑같이 썼는데 여기가 흑토로 되면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언뜻 보면 둘이 언덕 능자하고 이 높을 융자하고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주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쓰는 거, 이 언덕부자 쓰는 거 하나, 둘, 셋입니다. 방금 제가 두 획으로 써서 또 여러분 따라할까봐 다시 체크해요. 3번을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근데 빠르면 뭐 이렇게 저같이도 2번을 쓰는데 원 기칙은 3획이라는 거 쉬워요. 여기 3자니까 3획이죠. 3자니까. 자, 막힐격은 언덕에 촉격을 집어넣어서 여기 보면 솥 모양, 솥을 언덕에다가 딱 놓으면
솥이라는 것은 음식을 해 먹는 거기 때문에 땅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래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뭔가를 끓이거나 음식을 해 먹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떨어져 있다 해서 원래는 막힐 격도 되지만 사이가 떨어지다, 사이뜰, 격자라고 해석하는 게 원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솥이 땅과 사이를 두고 있다라는 말에서 사이뜰 격자에서 격차, 격리, 간격, 원격, 격세지각, 막힐 격보다 사이가 떨어지다 격자 뜻이 훨씬 많죠. 막힐 장은 뒤에 글장을 써서 언덕에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또는 들어오게 아니면 돌아가게 안내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글을 보고 움직이게 되고 안 가게 되고 뭐 우회하게 되겠죠. 글로써 사람의 행동을 저지하는 걸 막히다라고 해서 장애, 고장, 장벽, 보장. 제가 이 막힐장 할 때마다 하는 예시 중에 책에서 읽은 건데 여자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특히 큰일을 볼 때는 누가 내가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기다리면 용변이 잘 봐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저만의 비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전 되게 공감해서 여러분하고 얘기하는데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내가 들어가는 칸 문에다가 고장이라고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고 들어가면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메모지를 보고 자기가 싸고 있는 줄은 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용변 보고 오면서 그 포스트잇을 딱 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지 않아요? 이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다 보시는 분 상관이 없는데 그 예시를 잠깐 상상하면서 외우시면 보세요. 그분이 포스트잇에 고장이라고 글을 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쪽에 줄을 쓰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막을 장 이렇게 좀 외우면 편하죠. 예화를 한번 들어봤어요.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제자 보시면 뒤에다가 제사제를 집어넣어서 옛날에는 제사를 집에서도 지내고 산에서도 돼서 산제라고 해서 가문의 조상들 어른들이 오셔서 제사를 지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낼 때 어디서 언덕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야외 제사예요. 큰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일가 친척이 상당히 많이 올 텐데 그때 당숙도 보고 당숙 아들도 보고 뭐 내중 형제도 보고 막 여러 사람을 본다고 치면 이렇게 제사 때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사이제자에는 사귈제라는 뜻이 있어요. 표제, 실제, 국제관계 이런 식으로 사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언제 사겨요? 제사 때. 그래서 유교에서 뭐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 옛날에는 제사를 그리 중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을 때에 서로의 일가친척의 교류가 있으니까 지금이야 전화가 있고 언제든지 달려가서 만날 수 있는 자동차와 길이 잘 돼서 다 쉽게 만날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가족 간에 화합하는 계기는 이 제사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사제자에 사귀다가 있대요. 이웃닌자는 뒤에 도깨비 불린자가 발음해주고요. 언덕에서 이웃끼리 산다는 뜻이어서 인접, 인근, 근린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따를 숫자도 뒤에 숫자에다가 언덕부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나라 숫자에 책받침을 집어넣어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수나라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필, 수반, 수행인데 수필, 내 붓 가는 대로, 내 생각 가는 대로 집필하는 걸 수필이라고 하죠. 험할엄자는 천 발음이 다른 자와 결합하면 보통 험 발음이나 검 발음을 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건 검 발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험 발음으로 됐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앞에 언덕에서 언덕이 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험할 때 나를 지켜줬으면 하고 미리미리 건강할 때 넣는 게 보험이죠. 어려우면 험난이고 험악하고 모험이고 위험이고 이럴 때 쓰는 험자가 될 거예요. 검으로 안 읽기 조심하세요. 숨으른 자는 뒤에는 한자가 숨다 조심하답니다. 언덕에 숨었습니다. 숨바꼭질 생각하시면 되죠. 은거, 은닉, 은신, 은어, 은퇴, 은밀 이런 식으로 숨어서 뭔가 한다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숨을 닉자입니다. 오늘 붓으로 공부하는 법 배울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한자 언덕부 배우셨는데 변형자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은 고호흡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보는데 이런 모양의 변형자가 다 오른쪽에 위치를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한자가 오른쪽에 오게 되면 오른우를 써서 우부방이라고 하고 왼쪽에 오게 되면 좌부변,
언덕부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부스들은 방이라고 해서 우리가 칼도방이라든지 칠복방이라든지, 왼쪽에 오게 되면 사람인변, 물수변 이렇게 표현하죠. 얘도 모양이 같지만 위치에 따라서 많이 구분합니다. 학창 시절에 상당히 많이 곤욕을 치렀을 텐데요. 이 변형자의 획순도 3획으로 끝나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하나, 둘 이렇게 써버리시죠? 이렇게 쓰는 건 필순에 맞지 않고요. 3획으로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꼭 오른쪽 튀어나온 것부터 쓰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유념하셔서 뭐 여러분이 글씨 쓰실 때 옆에서 누가 지켜보지 않은 한 이렇게 쓰는지 모르지만 서예를 한다거나 글씨를 잘 쓰실 때는 확실히 필순을 지킨 것이 좀 예쁘고 바르게 써 보입니다. 필순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지만 우리가 글씨라는 게 나만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나의 글씨를 남들이 보고 내 의중을 알게끔 전달하는 기능이니까 이왕이면 예쁘고 바르게 쓰면 나의 의사 전달이 더 정확히 되겠지요. 자, 배우실 한자를 보시면 나라 이름정, 땅 이름구, 어찌나, 간사할사, 사내랑인데 보세요. 이제 다 오른쪽에 위치를 할 겁니다. 거느릴부, 나라방, 고울근, 도읍도, 들교자도 오른쪽에 다 위치했죠. 잘 위치 보세요. 위치. 삼각곽, 시골향, 집저, 우표는 더러울 삐자까지도 오른쪽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5자 할게요. 나라 이름 정자에 위에 이 오른쪽 마을을 뜻하는 한자에 제사 지낸다는 뜻을 가져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성씨 정으로도 많이 쓰고 제사 지낼 때 떠들면 안 되죠. 그래서 정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나라 이름 정자에서 나라 그 나라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라는 뜻의 정성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다 그때는 뜻정자를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성씨 정씨 분들 많이 쓰시죠. 땅 이름 구자 보시면 앞에 언덕부 쓰고 뒤에다 고우릅자 쓰셔서 언덕에 만든 마을입니다. 특히 언덕구는 고우릅을 빼도 언덕구여서 대구라는 지명할 때 쓰는 구자지요. 마을을 상징하는구나. 자, 여기도 고을이에요. 나아갈 염자인데 어떤 마을에 가다라고 했고 그 마을로 향하다라는 말에서 왜 가지라는 어찌라는 말로 의문사를 한자에서 씁니다. 나하 찰나라는 불가 용어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찌라고 하지 않고 범어로 쓰는 가차어니까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간살사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어금니 아자고 뒤에가 고으릅자가 되겠습니다. 어금니라는 치아가 우리가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도 지금 제 치아 어금니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고 나쁜 짓 한다는 뜻에서 간살사라고 하고 사악할사라고 한대요. 그래서 간사, 요망할 요자입니다. 척사, 물리칠 척. 그 다음 여기 보면 사악하다, 사특하다. 특자는 좀 어려워서 1급자여서 제가 써놨습니다. 사특할 특. 이게 필순이 상당히 특이한데요. 이 앞에 거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필순이 어떻게 쓰냐? 디귿으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셨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튀어나와서 한획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조심하시라고 한번 써봤어요. 사례랑자 보시면 뒤에다가 고으릅 쓰시고 어줄량 마을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내 신랑이고 내 뭐 남편이고 내 사내고 이렇게 해서 좀 외우셔도 괜찮아서 낭군, 화랑도, 신랑 이럴 때 씁니다. 신랑이라는 명칭 저는 신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요. 신랑은 신혼 때 쓰는 말이 정확합니다. 왜냐면 새로운 사내니까 이제 방금 결혼한 보통은 여자도 처음 결혼하면 신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 애기 엄마와 뭐 여보 당신이 되는데 흔히 여자들이 남편하고 한 20년 30년 살아도 제 신랑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신랑이 아니라 이제 헐랑이죠. 헐랑 많이 살았으니까 이게 사내랑자도 이럴 때 씁니다. 거느릴 부자는 앞에다가 침부자 뒤에다가 고으릅자를 써서 물이라 때 지어 다닌다인데 여기를 또 곱배에도 많이 등장을 해서 나눌부라고 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누다 마을을 나눠서 거느리게 하다 이 해석이 좀 더 타당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물이지 부대, 부락 옛날에 마을을 부락이라고 했죠. 일제시대의 좀 표현이라고 합니다.
부분, 부수. 거느릴 부자에서는 부하, 부서, 간부. 상당히 어려워하는 한자예요. 발음도 붙자고 거느리다를 어린 학생들 가르치면 몰라요. 거느리다가 뭔지. 대표를 두고 나누어서 그 아래 사람들이나 아래의 부서들을 끌고 가는 걸 뜻하겠죠. 나라방자 보실까요? 고을이기 때문에 다 이런 지명과 지역과 이런 걸로 쓰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앞에 애플뽕 좋은 뜻을 써서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자, 고을들, 예쁜 고을들 모여서 나라가 됩니다. 연방, 우방, 합방 이런 식으로. 보통 미국이 연방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연방. 고을 근자는 다스릴 윤자, 여기 보시면 입구를 집어넣어서 아예 그냥 임금군으로 보셔도 됩니다. 임금이 마을을 다스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군민, 군수, 군청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도읍도자 보시면 사람자의 고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마을에 산다라고 해서 도읍입니다. 큰 도시할 때 씁니다. 도읍, 천도, 옮길 천을 써서 도읍지로 옮기는 거죠. 도심, 도성, 수도. 그다음 모두 도자라는 말이 있어요. 모두 모여 산다는 뜻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모두 갖다 파는 것, 사는 것. 근데 모두 많이 사는 것. 그게 도매인 도매죠. 드시고요. 들교자는 사귈교,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람들과 마을을 벗어나서 사귄다 해서 들판 바뀝니다. 교회, 근교, 원교. 요즘은 코로나로 밖에 나가기가 조금 껄끄러운데 주말 되고 이럴 때 이런 꽃구경 가고 이렇게 가면 참 좋지요. 들교자. 성곽각 보시면 앞에 누릴 향자의 고울음입니다.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주민과 우리의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곽입니다. 성씨 곽씨들도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지범을 집어넣어도 성곽각이고 안 써도 성곽각입니다. 근데 보통은 안 써서 이렇게 쓰게 되면 성곽, 외곽, 윤곽 이렇게 씁니다. 이 둘레를 안 한 거를 많이 쓰죠. 이렇게. 시골향자 볼까요? 하나씩 보면 앞에가 시골향의 원자고요. 가운데는 밥 고수할 흑자입니다. 밥이 아주 맛있게 담아져 있는 그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고을을 써서 향촌, 고향, 경향, 이상향, 향수. 이게 뭐 좋은 향기나라고 하는 그 향수는 향기향의 물수고 이거는 시골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시골 향자 보시면 밥을 이렇게 나눠 먹는 마을이라고 하는데 쉽지 않죠. 요즘 시골도 도시보다 더 잘 사는 분홍들이 많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뭐 이렇게 안전 시스템 다 걸어놓고 열쇠 걸어 경보장치까지 걸어놓고 사니까 옛날 시골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정말 앞집 뒷집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놀고 그랬지 않겠어요? 그런 시골이 그립네요. 집저자를 보시면 근본저의 고르을 써서 저택, 관저, 사저, 집입니다. 마을에 크게 지은 접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큰 집저자예요. 언덕 크게 아주 대대적으로 큰 집을 뜻하는데 저희도 뭐 시골에 가면 집이 제일 좋아 보이는 집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집들을 다시 다 지어서 어떤 집이 제일 크고 이런지를 모르는데 어릴 적 기억에 제일 큰 집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집을 가보면 확실히 우리 집하고 좀 스케일이 다른 한옥이었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뭐 그분들이 이장도 하고 마을에 유지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집의 크기가 시골도 확실히 달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다 개조를 해서 그 집이 그 집 같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근본적. 우편의자는 드리울수라는 것은 원래 모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어떤 천을 뜻하는 말이에요. 어딘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다 이렇게 전달한다는 뜻에서 고을마다 다 어디든지 갖다 주고 배달해 주는 우편을 뜻하고 우체국, 우편. 요즘엔 메일을 쓰고 문자를 쓰기 때문에 우체국의 역할이 이제 거의 택배 역할로 바뀌고 그다음에 은행 역할로만 하고 있죠. 옛날에는 정말 우체국 컸는데요. 기억에 편지를 상당히 쓰는 걸 좋아해서 전 지금도 친구들이나 축하 카드를 손편지로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편지 자주 쓰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뭔 일 있으면 쪽지로 이렇게
남기고 포스트잇 붙이고 출근하고 간식 먹으라고도 쪽지로 좀 전하는 편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감성이 상당히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우편 많이 이용하고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 카드는 정말 몇십 장씩 카드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우체국. 더러울 빗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고을읍 써서 인색할 빕니다. 정말 마을에서 인색하게 굳으세라는 표현인데 속된 말로 인색하게 굴면 우리가 정말 더러워서 이런 말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너무 인색하고 그러면 같이 상종하기 싫어서 막 속마음으로 그 사람 대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정말 더럽다고 막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울 비 또는 마을비도 있어요. 근데 더러울 비가 훨씬 많고요. 비열하다, 야비하다, 비루하다 이렇게 쓰고 마을비는 도비라고 해서 서울과 시골을 한자로 표현할 때 도시도 아까 배우셨죠? 근데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인색할 빗자를 보시면 창고를 다 이렇게 닫아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만 먹으려고. 그린도자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한자죠. 지명, 그 땅을 경계를 다 둘러놓은 겁니다. 인색하다는 뜻이죠. 개방하지 않고. 자, 오늘 고을읍자 들어간 한자 배우셨는데요. 오른쪽에 오면 다 마을을 뜻하고 왼쪽에 오면 언덕을 뜻하는 부수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이런 영상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